안녕하세요. 나무결 소리입니다. 살면서 문득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자꾸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까요? 사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이라는 길은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왜 스스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의심과 불안을 어떻게 하면 나를 성장시키는 인생의 신호탄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낭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안식과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나를 의심할까?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의심할까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지, 지금 나의 이 선택으로 앞으로 후회하지는 않을지, 내가 괜찮을지 여러 번 되뇌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 삶 자체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기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완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삶의 결말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빵을 구울 때도 보면요. 빵을 굽기 전에 반죽하고 기름을 바르고 오븐에 넣고 부푸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빵이 됩니다. 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빵이 잘 완성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의심하고 오븐에 넣었다가 뺐다 하면 빵이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뒤돌아보지 말고 해야 해요. 완성될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과정 중에 내리는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과정 안에 있는 나부터 변하기 시작하니까요. 또 과정 안에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할 때 선수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평가하는 습관이 내재되어 있는 듯 합니다. 잘 될까? 안 될까? 빵이 잘 구워질까? 망하면 어쩌지? 의심하고 평가하는 게 우리의 삶과 태도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는 어떻게 보면 학습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이지요. 또 과거의 경험이 부정적일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걱정이 될 때 우리는 더 많이 지레짐작하고 평가합니다. 즉, 평가라는 건 불안에서 시작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 하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자기 평가를 실시합니다. 내가 이 경기에서 배운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요. 경기에서 우승을 하거나 기록 갱신을 하는 등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죠. 보통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결과만큼이나 부정적인 감정도 짙게 남게 되고 비슷한 상황을 마주해 새로운 도전에 임해야 할 때 과거의 경험과 부정적인 감정을 끌고 와 판단하게 되죠. 지난 시합처럼 되면 어떡하지? 여기에서 지면 어떡하지? 섣부른 판단과 내 감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말들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그렇게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후 점검을 해야 합니다. H 선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던 중 한 선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처음 스케이트화를 신던 순간도, 처음 빙판 위에 발을 디디던 순간도 아닌 그날이 바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첫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선수는 빙판 위에서 눈부신 나비처럼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름답게 연기하던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그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장르를 알게 됐고 그렇게 폭발적인 끌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피겨스케이팅을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았죠. 끌림과 재미로 시작한 피겨스케이팅은 당연히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재밌었지요. 미끄러진 빙판 위를 걸어다니는 것, 점프를 배우는 것 모두 흥미로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 과정들을 소화하며 주변의 이목들을 끌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유망주로 떠올랐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운동을 정말 잘한다고 타고났다고 말할 정도였죠.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응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견디기 어려운 부담감으로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100% 좋은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H 선수는 연습하면 할수록 극심한 두근거림, 압박감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를 자주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이는 경기 중에 긴장감을 높여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관심과 기대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부담감은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기대에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부담감으로 변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부담감이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 내 목표는 여기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저들의 기대는 나의 기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의식적으로라도 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부담감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이 무의식이 만들어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부정적인 마인드셋이 되고 맙니다. 이게 행동으로 연결되지요. 생각은 바로 몸으로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 H 선수가 기록 갱신이든 국내 대회에서 수상을 하든 간에 사람들은 H 선수만큼 그 결과에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H 선수의 성취는 순간일 뿐이에요. 당연합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이지요. H 선수가 꼴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순간에만 안타까워하지 그 이후에는 없던 일처럼 각자의 삶을 산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기대는 기대로 두고 부담감을 내 마음속에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감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자기의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H 선수와 저는 자기의심을 버리는 3가지 방법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임계점의 존재를 인식하다. 훈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실력이 올라갈수록 H 선수가 수행해야 할 어려운 기술도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를 맛보았지요. 이는 당연한 겁니다.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계점은 물리학 용어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뀔 때의 압력과 온도를 의미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물은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는다고. 물이 끓으려면 반드시 1도가 더 필요하다고요. 임계점을 넘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공력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임계점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도전할 때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성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임계점이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 H 선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H 선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술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기에 완벽하게 해내고 싶기에 그 마음이 의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H 선수에게도 임계점을 넘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어느 날 H 선수는 다시 한번 김연아 선수의 경기가 담긴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동과 두근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떠오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순간 H 선수는 자신이 왜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H 선수는 임계점 앞에서 자기의심을 만나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H 선수는 다시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점프를 마주할 때마다
김연아 선수도 통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두 번째, 실패보다 성취에 초점을 맞추기. 피할 수 없는 걸 피하려는 노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실패가 그렇습니다. 실패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뛰어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선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바뀝니다. 어쩌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H 선수는 훈련하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실패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이 이룬 성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자신감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실패하면 실패할 수 있지.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생각해. 과거에 이 동작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 동작으로 넘어올 수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 맞아. 실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H 선수는 체득하고 싶은 동작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내면에 쌓여 점점 믿음이 되었지요. 여기에서 믿음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약해집니다. H 선수는 주요 국내 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모두가 극찬한 성취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팀을 대표하여 우승을 이끈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취들은 그가 단순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넘어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곧 확신으로 이어졌죠. H 선수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는 이러한 성취들을 떠올리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H 선수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기. 어느 날 저는 H 선수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말을 믿어요? 믿으려고 해요. 연습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동작이 계속 안 되면 무서워요.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계속해요.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원하던 동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좌절도 많이 했죠. 그런데 저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 건 실패예요.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씩 고치니까 점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저에게 필요했던 거였어요. 어느새 H 선수는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 성장했습니다. 실패를 단순히 실패라고 정의하지 않고 나만의 목표, 꿈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험이라고 정의하는 건강한 태도가 H 선수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H 선수에게 고난과 역경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난과 역경 없이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H 선수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는 건 한번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얼 하든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이 의심을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잘하고 있구나.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겁니다. 가끔 보면 산다는 건 참 억울하지요. 나의 눈물겨운 노력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타이밍은 항상 어긋나고 그러나 삶은 원래 억울한 것이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꿈의 여정은 직선으로만 쭉 뻗어나가지 않아요. 울퉁불퉁 굽이치면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날아오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 다른 존재가 되는 순간 말이지요. 당신에게도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믿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당신을요. 설령 당신이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신을 믿을 겁니다. 당신이 당신을 믿게 될 그날까지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인생이 바뀌기 전에는 커다란 신호탄이 울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선수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리는 이 신호탄을
막상 당사자는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을까? 될까? 말까? 그만둘까? 자기 의심은 끝날 김이 없이 이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낮 없이 이어지는 훈련은 온몸을 찢어질 듯한 고통에 떨게 만들고 어떨 때는 운동보다 인간관계가 나를 갉아먹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지지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은 고통을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 울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농구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에 저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덤 속에서 사는 것만 같았지요. 다 지난 일이지만 제가 현역 선수로 활동하던 시기의 스포츠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친 세계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폭력이 당연했고 그 폭력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죠. 운동선수의 본질은 운동을 잘하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는 농구를 잘하면 되고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운동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 잘해야만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 시간은 하늘이 저를 향해 쏘아 올린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간을 기점으로 제 인생은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저에게 남았습니다. 바로 노력하는 법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모든 게 다 쉬웠습니다. 공부하는 일도 쉬웠고 논문을 쓰는 일도 쉬웠고 강의하는 일도 쉬웠습니다. 물론 마냥 100% 쉽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다만 제가 말하는 쉬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돌아온다는 것. 스포츠 세계는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세계입니다. 물론 다른 세계도 대체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돌아오는 나만의 세계가 있더군요.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보다 쉽게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이 당신을 향해 힘차게 쏘아 올린 신호탄입니다. 인생이 바뀔 시간이 되었다고 말이죠. 승리를 거두기 직전에도 종종 결정적인 장애물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이번 장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승리를 거둔 배구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과 마주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배구 경기는 세트당 25점을 먼저 낸 팀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단 한 팀이 먼저 25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점수 차이가 2점이 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되지요. 주스로 25점이 넘어가면 이제는 정신력 싸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죠. 배구 선수 P는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서브를 넣어야만 했습니다. 결승전 2대2 세트 동점 상황. 마지막 5세트. 스코어는 14대 13. 마지막 5세트는 15점을 먼저 낸 팀이 최종 승리를 거둡니다. 즉, 이 상황은 P 선수의 서브가 승부를 결정짓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P 선수는 상상했습니다. 서브를 잘 넣어서 상대팀의 대형을 흩뜨려 놓고 리베로가 공을 받지 못하도록 리시버를 흔들어 공이 그대로 상대팀 코트에 떨어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렇게 서브 득점으로 팀을 최종 승리로 이끄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P 선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 노력에 걸맞는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이내 P 선수는 서브를 넣기 위해 서브 구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지요. 수많은 눈동자가 P 선수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P 선수는 급작스레 몸이 빳빳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에 쥐가 나려고 하는 것처럼 아릿한 느낌이 감돌기 시작했죠. 그와 동시에 휘소리에 울렸습니다. 실패하면 안 돼. 모두가 나를 보고 있어. 잘해야 돼. 여기서 미끄러지면 끝이다. 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하기 시작한 P 선수의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몸에 힘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을 툭툭 만졌고 큰 심호흡과 함께 점프 서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서브는 상대 코트로 넘어가지 못한 채 네트에 맞고 우리 코트로 떨어졌습니다. 14대 14 동점 상황. 이제는 상대팀보다 2점을 더 내야 합니다. 빠르게 이어지는 상대팀의 서브, 어렵사리 공을 받아 올린 우리 팀의 리베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숨막히는 랠리, 그리고 상대팀의 강력한 스파이크, 이어지는 상대팀의 연속 득점. 14대 16.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P 선수가 속한 팀은 결국 패배하고 말았지요. P 선수는 한동안 서브에 대한 트라우마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책으로 팀의 패배를 이끌었다는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지요. 서브 실책보다 더 P 선수를 괴롭게 만든 건 서브 실책 이후 이어진 수비 실책이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공이 떨어지는 장면. 그 공을 잡으려 하지도 않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던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그려져 악몽에 시달릴 정도였지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P 선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꽤 오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의 비방도 묵묵히 견뎌야 했죠. 하지만 저는 이게 하늘이 P 선수에게 쏘아 올린 신호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P 선수에게 전 세계가 사랑하는 배구 황제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었습니다. 키 192cm의 압도적인 피지컬, 공격과 수비 모두 가능한 만능 플레이어인 그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구 선수는 기본적으로 키가 커야 유리한 종목입니다. 2m가 넘는 네트 위로 점프해 공을 내리꽂는 스파이크를 때리거나 혹은 상대팀에서 날아오는 공을 네트 위에서 막으려면 키가 커야겠죠. 물론 리시브를 전문으로 하는 리베로는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배구 선수를 꿈꿨지만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키가 150cm가 채 넘지 않았습니다. 배구가 정말 좋아서 잘 때도 배구공을 꼭 끌어안고 잤다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공격수가 될 수는 없어도 수비수는 될 수 있었기에 수비 연습에 집중했죠. 야간 훈련, 주간 훈련, 주말 훈련, 새벽 훈련 등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비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키가 20cm 이상 자라기 시작하면서 수비 포지션에서 공격 포지션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공격과 수비가 모두 다 되는 배구 황제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섭니다. 이처럼 김연경 선수처럼 세계 1위의 실력을 가진 선수조차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김연경 선수는 노력으로도 안 되는 신체적인 문제로 더 큰 좌절을 겪어야 했지요.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를 들은 P 선수는 김연경 선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P 선수는 서브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서브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했죠. 그로부터 1년 후 P 선수는 상대팀을 혼란을 가중시키는 탁월한 서브를 넣는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압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치밀한 준비, 완벽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이자 과거보다 향상된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만일 김연경 선수가 키가 작다는 이유 하나로 배구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의 김연경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P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배구를 포기했다면 과거보다 향상된 실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나고 해는 뜬다. 밤이 끝나고 해가 지는 게 당연하듯 지금 나의 고통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믿어보세요. 나 자신을 믿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기 자신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실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도 불완전하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100% 완벽한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성장하면서 단점을 고치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 지금 당신의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면, 하루하루가 힘들다면 세상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 생각하세요. 이 순간만 지나면
분명히 인생이 180도 바뀌는 당신만의 성공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요. 저는 당신이 먼 훗날 인생 전체를 통째로 돌아봐야 하는 날이 올 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보다 좋은 삶은 없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딱 이렇게만 살고 싶다. 그렇게 내 인생을, 삶을 긍정하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따위는 저 멀리 보내고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게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민은 어쩌면 인생이 당신의 삶이 곧 바뀔 것이라고 쏘아올린 가장 밝은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뭇결 소리였습니다.